옛날 어느 마을에 아낙네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집이 있었으니 바로 분이네 집이었다오. 분이 아비는 여느 사내들과는 달리 부인에게 자상하고 살뜰하니 그걸 본 아낙들이 부러워할 만도 했지. 나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다 연기 땜시 눈이 맵고 콧물이 줄줄인디 분이 어미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쌀이단을 쌓아놓고 사는겨? 쌀이나무란 것이 불이 잘 붙고 연기가 적게 나서 부잣집 아낙네들이나 쓰던 것이었지. 가난한 농민들은 그 쌀이나무를 팔기 바빴지 집에 쌓아둘 엄두를 못 냈던 거라. 거기다 분이네 집은 또 다른 점이 있었으니 여느 집처럼 상을 따로 차리는 법이 없었다오. 다른 집 같으면 사내들은 높은 상에, 여자들은 부엌 쪽에 따로 상을 펴 모여서 먹는 게 보통이었는데 말이지. 상을 따로 차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위아래가 있고 남녀가 유별한디 남들이 보면 흉본다니까요. 무엇이 중헌디? 난 여우 같은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들이랑 한 상에서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제일 좋은디? 그래서 분이네는 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아들만 귀하게 여기던 시절에 딸 자식인 분이도 귀하디 귀하게 아끼며 키웠던 거라. 우리 분이는 뭐든지 다 잘여. 뿐이요? 우리 분이가 제일로 다 이쁘고 똑똑하다니까.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분이는 해맑고 똑부러진 처녀로 자라게 되었고 먼 친척이 중매를 서게 되어 혼산말이 오가게 되었다오. 그 집에 시아버지 자리가 말이여 염장이여. 소금을 만들어서 공납도 하고 관청일도 거들고 그러는 집이제. 신랑감은 그 아버지 밑에서 배워서 벌써부터 염전일엔 도가 텄는디 잘만 하면 염관을 해도 되겠더라고. 사람들이야 염장이라고 하면 천시하지만 말이여. 실상은 알토랑같이 사는 집이여. 그 집이 소금을 하도 잘 내갖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가는 최고로 좋은 소금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니까. 가난한 농민일지언정 누구보다 귀하게 키운 딸이었으니 서운할 수밖에. 하지만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집에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론 다행이라 여겼다오. 혼례를 올리고 나서 분이가 시댁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신랑은 몇 달 일정으로 한양에 다녀올 일이 있었고 분이는 신랑 없이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오. 하필 그때가 설날이라 새벽부터 시어미가 분이를 깨웠는데 분이가 눈을 비비며 부뚜막으로 나가니 시어미가 이것저것 할 일을 일러주었지. 지 혼자 하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애기씨라도 깨울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 이까짓 걸로 뭘 자는 애를 깨우냐? 너랑 나랑 둘이 하면 되지. 분이는 군말 없이 시어미 뒤를 따라다니며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었지. 차례를 다 마치고 상을 차린 뒤에 시어미가 식구들에게 떡국을 떠주었다오. 모두 제 몫의 떡국을 받아 자리에 앉았고 마지막으로 분이에게 그릇이 건네졌는데 떡국 그릇을 받아든 분이는 순간 크게 당황했던 거라. 금이 간 데다 밥 공기보다도 작은 종지에 떡국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수. 이게 정말 내 몫인가 싶어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그만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오. 그거라도 먹으려고 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둘러앉은 상은 조금의 틈도 없었지. 누구 하나 여기 앉으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자기들 밥 먹는 데만 바빴던 거라. 떡국 그릇을 들고 어쩔 줄 몰라 서성이던 분이는 글쎄 자리가 넉넉해 보이는 시아버지의 옆자리로 가서 상에 그릇을 놓고 떡국을 먹기 시작했지. 허허허, 그래, 일로 와라. 나랑 함께 먹자꾸나. 분이가 시아비와 겸상하는 모습을 본 시어미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시아비는 오히려 흐뭇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오. 임자, 며느라기 그릇이 왜 이리 작은가? 아침부터 상 차리느라 고생했을 텐데 넉넉하게 줘야지. 얘야, 이것 좀 먹어보련? 시아버지는 귀여운 며느리의 숟가락에 산적을 올려주었지. 분이는 그저 넓은 자리를 찾아 시아버지 옆에서 먹었던 것뿐인데 그 일 이후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더 예뻐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곱지 않은 눈으로 분이를 바라보게 되었지. 어느 날 마당에서 시아비가 뭘 고치자 이를 보던 분이가 달려가더니 아버님, 요것으로다 써보셔요. 하며 망치며 송곳을 척척 가져다 주는 게 아니오. 그러자 시아비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참 눈치 빠르고 의견스럽다며 칭찬했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들은 수군댔고 말이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웃을 줄도 아셨대? 세상 무뚝뚝한 분이 새언니 앞에선 사람이 달라져 보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칭찬이라면 인색하기 그지없던 양반이 입이 마르게 며느리를 칭찬하고 장에 나갔다가도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가자미를 사들고 오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 요즘은 며느리 손맛이 더 낫구먼 하면서 자기한테 슬쩍 타박까지 하니 심사가 뒤집히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 꼬인 심사는 결국 며느리 구박으로 번지고 말았던 거라. 네 신랑은 타지에서 고생할 텐디 잠이 오냐? 배라도 짜야 될 거 아니오. 언능 안 있나냐? 먼저 나와서 솥도 안 치고 그래야지. 시어미가 다 한 다음에 일어날 거요? 밤에는 자는 걸 트집 잡고 새벽엔 젖딱 울기도 전에 들쑤셔 깨워 일을 시켰지. 밥을 줄 적에도 분이한텐 꼭 이 빠지고 금이 간 종지에 담아주며 눈치 주기를 밥 먹듯 했던 거라. 그럴수록 분이는 뭐든 미리미리 해놓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지. 덕분에 살림도 빠르게 익히고 음식 솜씨도 날로 좋아졌다오. 하지만 시어미는 여전히 냉랭했으니 분이는 속을 끓이고 있을 수밖에. 며느리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니 보다 못한 시아비가 친정에나 좀 다녀오라고 하여 분이는 오랜만에 친정에 방문할 수 있었지. 아이고, 너 얼굴이 왜 그리 상했냐? 뭘 똑같은디. 아니요, 살이 다 빠져갖고 뼈밖에 안 남았는디. 뭐요, 시집살이가 많이 힘든겨? 그제야 분이는 어미 앞에서 어렵사리 말을 꺼냈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듣고 난 친정어미는 한숨을 푹 쉬면서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소. 아휴, 시상해. 아휴,
애비애미가 너를 너무 귀하게 키워갖고 몰라도 뭘 너무 몰랐네. 그래도 시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디. 암튼 우리 시엄니 눈에 들라고 시키기도 전에 척척 해불고 음식 솜씨도 엄청 늘었다니까. 근데 내가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엄니는 어떻게 눈을 더 흘기고 트집 잡고 그러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요. 그러니까 엄니 말은 요령껏 하라는 말이요. 실수도 좀 하고, 모자란 구석이 있어야 가르칠 맛도 나지 않겠어? 그리고 네가 시엄니한테 100번 잘하는 것보담 시아버지가 시엄니한테 한 번 잘하는 것에 될 바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혀. 그러면서 친정어미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며 분이에게 일러주었다오. 다음날 분이는 곧장 시댁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에 들러 빛깔이 곱고 포근한 목도리 하나를 샀다오. 그리고는 염전에 있는 시아비를 찾아간 거라. 이게 뭐다냐? 아버님, 요거 목도리인디라 아버님께서 주시는 걸로 하시고 어머님께 주실 수 있을까요? 난 말이요. 이런 거 나무새스러워서 평생 줘본 적 없는디.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분이는 그 말에 웃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이며 어머니 눈치를 보며 힘들었던 속내도 조금씩 꺼내놓았지. 시아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분이의 마음을 천천히 헤아려 주었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시아비는 시어미에게 슬쩍 목도리를 내밀었다오. 이게 뭐예요? 오다 주었슈? 거참 내가 임자 주려고 사왔소. 아이고, 이게 뭔 조화 속이래요? 내일은 해가 서쪽서 뜨겄네. 어리둥절하던 시어미는 별일도 다 있다 싶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졌던지 다음날 아침부터 표정이 달라졌지 뭐유. 거기다 분이는 친정어미가 일러준 대로 일부러 실수도 좀 하고 이것저것 자잘한 것도 물어보며 시어미에게 곰살맞게 굴었지. 아니 쩝쩝 박사가 따로 없더니 오늘은 맛이 왜 이 모양이래? 그때는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 개구락지 잡는 격으로다 맛이 좋았는가 봐요. 잘 하려고 하니까 어째 더 맛이 안 나는디요? 이 내라. 내가 하는 거 잘 보란 말이요.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신대요? 다 경험이지. 너도 하다 보면 는다니까. 그렇게 분이에게도 겨우 평화란 게 찾아오나 싶었지. 헌데 어느 날 고을에서 제일 높은 대감이 환갑을 맞아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오.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니 대감집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되어 그야말로 온 동네가 잔치 준비로 분주했다오. 분이네 식구도 잔치집에 일손을 보태기 위해 대감의 집으로 갔는데 그만 분이 시아비를 알아본 양반들이 짓궂은 농을 던지지 뭐요. 자네 염장이 아무개가 아닌가? 저자가 염장이? 그러면 저자는 큰 염장이, 그 옆에 내는 어미 염장이, 그 옆에 딸려는 작은 염장이겠네. 이 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염장이 하며 손가락질하며 웃어대니
분이의 시아비, 시어미, 시누이들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 뭐요. 그렇게 한참 동안 놀림을 받고 있는데 잠시 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사내 진미가 차려져 나왔다오.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우는 음식들을 앞에 놓고 손님들은 대감의 비위를 맞추느라 저마다 칭찬이 자자했지. 허나 막상 젓가락질을 하던 사람들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겠소. 생선은 비린내만 진동하고 고기는 간이 안 배어 퍽퍽하기만 했지. 거기다 나물은 밋밋하기 이를 데 없으니 마치 산에서 풀이나 뜯어먹는 기분이 들 정도였소. 그때 대감이 얼굴을 찌푸리더니 성을 내며 소리쳤지. 음식이란 간이 맞아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이건 도무지 간이 하나도 안 맞지 않느냐? 대체 누가 만든 것이야? 그 소리에 부뚜막에서 음식을 하던 분이가 밖으로 나왔다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오. 지가 불어 소금을 안 넣었지라. 소금이란 염장이라는 천한 놈이 만드는 것인데 감히 귀한 음식에다 넣을 수는 없으니께요. 대감마님과 손님 나으리들이 잡수실 리 없을 테니 말이에요. 이에 대감과 양반들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한 숟갈 한 숟갈 똥 씹은 표정으로 음식을 넘겼다오. 그날 이후로는 감히 누구도 염장인의 식구들을 전하다 놀리지 못했지. 잔치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모두 분이를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오. 특히 시어미는 우리 며느리가 참으로 지혜롭고 대견하다며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다오. 얼마 후 다지로 떠났던 분이의 신랑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오. 한층 밝아지고 편안해진 분이의 얼굴을 보며 놀랐는데 시댁에서 잘 지내며 어른들께 사랑받고 있는 분이의 모습에 분이를 더욱 사랑스러워했다오. 분이가 이 집의 식구가 되기까지 마음고생도 많았지. 하지만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겪으며 서로 마음을 맞춰가다 보니 결국엔 진짜 가족이 된 거요. 서로를 존중하니 집안이 화목하고 집안이 화목하니 그 집엔 복이 절로 굴러 들어왔지. 그 뒤로 분이의 신랑은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감독하는 염관의 자리에 오르고 두 사람은 자식 낳고 다복하게 살았다오.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랴.